생존 확률 5%. 모스크바 최고 병원이 포기한 순간 독일 샤리테 병원마저 손을 들었습니다. 30년 경력 러시아 의대 교수도 유럽 최고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외친 말은 "엄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의료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러시아 최고 의료진이 30년간 못 찾은 병명을 AI가 3시간 만에 찾아냈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아이. 불가능을 깨부순 K-메디컬의 충격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타티아나 볼코바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30년간 일해온 감염내과 전문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전문의 경력이 무너져 내린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9월 제 딸 안나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나들었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퍼져나갔죠. 저는 즉시 모스크바 최고 병원인 부르덴코 신경외과센터로 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혈액검사, CT, MRI까지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염증 반응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반복됐죠. 제가 동료 의사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자신이 의사인데 제 딸의 병도 모르다니요. 그때 저는 독일 샤리테 병원으로 딸을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베를린에 도착한 지 사흘째 독일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볼코바 박사님, 따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희귀자가 면역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생존 확률이 5% 정도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완화 치료를 권합니다. 독일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스크바 최고 병원도 독일 최고 병원도 제 딸을 포기한 거였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안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나, 지금 무슨 소리야? 독일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한국 의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본 건데 한국에서는 불치병도 고친다고 해요." 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의료계가 희귀질환 진단에서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우리가 1억 루블을 써도 제대로 된 진단 하나 못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30년간 자랑스러워했던 러시아 의료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안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설마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은 그때 몰랐죠. 안나가 한국을 언급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가 그렇게 뛰어날까요?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해 볼게요." 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한국 의료 정보를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딸이 K-팝 때문에 한국에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나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희귀질환 치료 성공 사례들이에요." 화면에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의료 논문들이 나열돼 있었죠. 안나는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AI 진단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그리고 긴급 의료 대응도 5분 내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는 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나야, 너는 K-팝 때문에 한국을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을 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의료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찾아본 게 아니라 정말 의학적으로 앞서 있더라고요." 안나는 며칠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시작된 정보였지만 점점 구체적인 데이터로 발전했죠. "엄마, 여기 봐요. 한국은 희귀질환 진단율이 미국보다 높아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안나, 통계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까?" 그때 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이돌 나라가 아니야. 거긴 진짜 기적이 있는 나라야."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거든요.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까지 갖게 되는 현상.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하나가 의료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다니요. 안나는 병상에서도 계속 자료를 모았습니다. 엄마, 한국 정부가 의료 관광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통역 서비스도 완벽하대요. 딸의 준비성에 저는 감탄했죠. 정말 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는 죽을 각오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포기하기보다는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희망이라면 한국이든 어디든 가보자고요. 하지만 정말 케이팝으로 시작된 신뢰가 의료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고열에 시달렸거든요.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안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안나. 저는 소리를 지르며 딸을 부축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5분도 안 돼서 의료진이 달려온 거예요. 의료진입니다. 비켜주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휠체어와 응급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료진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안나의 병력을 간단히 설명했죠. 그러자 의사가 즉시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지금 공항 의료센터로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대응을 공항에서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 의료센터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작은 병원 수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심전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심지어 간이 혈액 검사 장비까지 있었죠.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따님이 희귀질환 으로 치료받으러 오신 건가요? 의료진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의료관광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준비돼 있던 거죠. 안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하신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니 구급차를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공항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왜 우리 공항에는 이런 24시간 의료 시스템이 없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들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각종 모니터링 장비까지요. 병원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안전하게 이송해드릴게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안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달랐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공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완전한 케어 시스템이었죠. 러시아는 왜 이 정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을까요? 인천공항에서의 5분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의료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병원에서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로비부터가 달랐어요.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들이 있었고 환자 관리가 모두 전산화돼 있었죠. 담당 의료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교수입니다. 젊어 보이는 의사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이 젊은 의사가 러시아와 독일 의료진이 포기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말했어요. 저희는 AI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종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라는 단어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죠.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AI 시스템은 전 세계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요. 희귀질환 진단 정확도가 98%에 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어요. 안나가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AI 진단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안나의 모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 인식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AI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연관성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3시간 후 김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볼코바 박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따님의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예상과 달랐어요.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이전에 복용하신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면역계 이상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항생제 부작용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안나가 몇 달 전 독감 때문에
강한 항생제를 복용했었거든요. 네, 특정 항생제가 유전적 소인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반응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왜 이걸 못 찾았을까요? AI가 기존 처방 기록과 유전자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찾아낸 겁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복잡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의료 경력을 가진 제가, 그리고 독일 최고 의료진이 놓친 걸 기계가 찾아낸 거였어요. 치료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면역 억제제와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이었죠. 안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나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의료 현장에는 왜 AI 진단 기술이 도입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아직도 인간의 직관에만 의존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AI 진단으로 희망을 얻었지만 김도윤 교수가 제안한 치료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양의학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한방이라고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만 받고 싶어요. 한약이나 침술 같은 건 믿지 않거든요. 러시아에서 한방은 그냥 미신 취급받거든요.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볼코바 박사님, 한방 치료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특히 면역계 조절에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침으로 어떻게 면역계를 조절한다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때 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해봐요. 다른 방법도 안 됐잖아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죠. 한의학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침 몇 개 놓고 한약 몇 첩 먹어서 나을까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의학과 진료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곳곳에 있었고 의료진들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주 한의사입니다. 이연주 한의사가 안나의 맥을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열독이 심하고 기혈순환이 막혀있네요. 침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침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긴장했어요. 가느다란 침들이 안나의 몸 곳곳에 꽂혔죠. 아프지 않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안 아파요, 엄마. 안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정말 신기했어요. 30분 후 침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나의 얼굴색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체온을 재어보니 정말 떨어져 있었어요. 39도에서 38도로요. 이상하네, 우연의 일치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죠. 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까만 약물을 우린 물을 마시는 건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꾸준히 마셨죠. 3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나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해열제 없이요. 과학만 믿던 제 딸이 침 한 방 맞고 체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서양 의학만 믿고 살아온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한방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연주 한의사가 설명했어요. 침술은 신경계와 면역계를 조절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도 입증됐고요. 정말 그런 연구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왜 여전히 한방을 대체의학 취급할까요? 근거 중심 의학의 문화 기반 치료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방 치료로 안나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저는 김도윤 교수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 복도에서 김 교수의 프로필을 보게 됐습니다. 1992년 모스크바 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1992년이면 제가 모스크바에서 젊은 교수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죠.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의학학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의대생이 희귀질환 치료법에 대해 발표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학생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아시아 의학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동료들과 함께 비웃었었어요. 서양의학 논문이나 번역하기도 바쁠 텐데 독창적인 연구라니 정말 오만했었죠. 그 한국 학생이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에 대해 발표할 때도 저는 딴청을 피웠어요. 경험도 부족한 동양 의대생이 뭘 안다고 속으로 무시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볼코바 교수님, 제 연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죠. 시간이 없습니다. 더 경험 많은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학생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제 딸을 치료하고 있는 김도윤 교수가 바로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프로필을 자세히 보니 확실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청년이 지금 제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운명의 장난이란 이런 걸까요? 다음 진료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1992년에 모스크바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신 적 있나요? 김 교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의대생이었는데요. 그는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볼코바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 했었는데 바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시했던 분이 지금 제 딸을 살리고 계시다니. 김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한국 의료가 정말 미약했거든요. 교수님 반응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교수님 발표 내용이 바로 지금 안나 치료에 쓰이는 방법이군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네, 그때부터 30년간 연구해온 결과예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받은 무시와 차가운 시선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료 국격이 30년 만에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번의 편견이 수십 년 후 이런 상황으로 돌아올 줄이야.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말했을 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안나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과연 지금 러시아 의료계는 얼마나 뒤처져 있을까요? 안나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러시아로 가져가야겠다고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퇴원 전날 김도윤 교수와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치료법을 러시아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김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의료진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죠. 특히 AI 진단 시스템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때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러 의료 교류 재단 같은 거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김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우선 러시아 주요 병원에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식 긴급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양국 의료진 교류도 추진하는 거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모스크바에 인맥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의료 관련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 말이에요. 안나의 치료 사례를 보여주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하고 러시아 도입 방안을 연구했어요. 먼저 AI 진단 시스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만 도입해도 러시아 희귀질환 진단율을 50%는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계획서에 적었죠. 긴급의료 시스템도 중요했습니다. 공항과 주요 거점에 5분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인력 교류였습니다. 매년 러시아 의료진 100명을 한국에 연수 보내고 한국 의료진도 러시아에 파견하는 거예요. 김 교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한방의학 도입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서양의학과 한방의학을 결합한 통합치료센터를 모스크바에 만드는 거예요. 제 고정관념을 깨트린 분야였거든요. 2주 후 모스크바로 돌아간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의료계 동료들을 만나 안나의 치료 사례를 설명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정말 AI가 그런 진단을 했다고요? 동료 의사들이 놀라워했어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니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3개월 후 드디어 한러 의료 교류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모았어요. 러시아 대기업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거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모스크바 부르덴코 병원에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직접 와서 설치를 도왔어요. 두 번째로는 공항 의료센터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모델로 삼아서 도모대도보 공항에 24시간 의료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의료진 교류도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연수단 20명이 서울로 떠났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죠. 재단 사무실에서 저는 안나와 함께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되는 거네요. 안나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아이를 살린 의료가 두 나라의 시스템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일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1년 후 안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안이 온 거예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의학 공부하고 싶어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딸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죠. 김도윤 교수가 직접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안나는 한러 의료 교류의 상징이에요. 꼭 우리 대학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안나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안나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출국 전날 밤 안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나야, 한국에서 뭘 공부하고 싶어? 제가 물었을 때 안나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엄마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AI 의료와 통합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싶어요. 딸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놀랐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재단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안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안나를 배웅할 때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인 환자였는데 지금은 희망을 전하는 학생이 됐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안나의 다짐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김도윤 교수가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안나, 서울대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가 잘 챙겨줄게요. 따뜻한 배려에 감사했죠. 안나가 한국에서 보낸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AI 의료 수업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기계학습으로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봤어요. 제가 받았던 치료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게 됐죠. 한방의학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처럼 의심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배우니까 정말 놀라워요. 침술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6개월 후 안나가 러시아로 잠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학 지식은 물론 한국어도 유창해졌어요. 엄마, 저 이제 한국 학생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안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러시아 희귀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모델을 개발 중이에요. 재단 세미나에서 안나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러시아에 전파하겠습니다. 2년 전 환자였던 아이가 이제 의료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 목표는 졸업 후 한러 의료 교류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안나의 포부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안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2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덕분에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았거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안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지금 안나는 서울대 의대 3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임상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2년 전엔 환자였던 아이가 이젠 의료 혁신을 전파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꿈만 같아요.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